마크 미너비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8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그는 앞날이 막막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열망 하나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어떻게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에 몰두했죠. 대학 학위도, 월가 인맥도, 금융 배경도 없던 그는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작은 계좌를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수천만 달러로 불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5년간 연평균 22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무려 33,500%라는 경이로운 총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죠. 2021년 그는 운이 아님을 증명하며 다시 한번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서 334.8%의 수익률로 우승했습니다. 그는 SEPA, 즉 구체적 진입점 분석이라 불리는 체계적인 방식을 적용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미너비니가 높은 PR에 고평가 주식을 매수한다며 그의 방식을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너비니는 자신의 일관된 성과와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마크는 올바른 기술과 결합된 훈련된 심리는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그의 제자 11명이 미국 투자 챔피언십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의 비결이 궁금하실 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마크에 대한 정보는 세상에 아주 많죠. 책, 인터뷰, 영상, 강의 등 많지만 대부분 흩어져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로 묻혀 있습니다. 저는 며칠을 투자해 모든 자료를 훑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냈습니다. 수십 년간의 지식을 이 영상 하나에 담아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감사 인사를 남겨주세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항상 순풍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저는 오직 장기 상승 추세인 주식만 매수합니다. 마치 서퍼가 파도를 타듯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차트 주기상 2단계 구간, 즉 여기 보이는 녹색 영역에서만 진입 기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마크는 1, 3, 4단계에서는 돈을 잃거나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미너비니는 수천 개의 우량주를 연구하며 95%의 대박주들의 수익 대부분은 2단계 상승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닌 통계적 사실입니다. 주식은 쌀 때가 아니라 신고가를 경신할 때 사야 합니다. 그의 유명한 단계 분석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죠. 모든 주식은 4단계를 거치며 미너비니는 오직 2단계에서만 매수합니다. 1단계는 소의 구간으로 횡보하며 바닥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본격적인 상승 구간입니다. 진정한 수익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주가가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이 동반되는 때죠. 3단계는 고점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며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는 시기죠. 4단계는 하락 구간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걸 잃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여기서 완전히 잘못 판단합니다. 주가가 50% 폭락하면 싸다고 생각하지만 미너비니는 그런 생각이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대신 강한 상승 이후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 축소 패턴을 만드는 종목을 찾습니다. V12, 즉 변동성 축소 패턴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순간 주가는 급등을 멈추고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상승분을 다지는 과정이죠. 중요한 건 이 다지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입니다. 첫 번째 조정은 보통 폭이 가장 큽니다. 주가가 20에서 25% 정도 빠질 수 있죠. 그 다음 주가가 안정되면서 다음 하락폭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략 12에서 15% 정도 말이죠. 세 번째 조정은 한 자릿수대로 더 줄어듭니다. 결국 매수세가 붙기 전 조정폭은 4-5%까지 좁혀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주가 변동은 점점 더 타이트해집니다. 동시에 거래량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매도 압력이 모두 소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초기에 수익을 챙길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거든요. 큰 조정기에 흔들리던 투자자들도 다 털려나갔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종목을 신뢰하는 확신 있는 투자자들 뿐입니다.
이들은 작은 변동쯤은 가볍게 버텨내죠. 변동성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조용히 변합니다. 주가가 횡보 구간의 상단에 다다를 때쯤이면 이미 유통 가능한 대부분의 매물이 소화된 상태가 되죠. 주가가 그 구간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 강력한 상승이 나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종목은 본격적인 가속 구간에 진입합니다. 역사적인 대시세를 낸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너비니의 말처럼 올바른 VCP를 찾는 법을 배우는 건 필수입니다. 그가 선호하는 차트 패턴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바로 큰 폭의 상승 전엔 반드시 변동성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전형적인 VCP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초기 눌림목에서 고점 대비 28%의 하락폭을 보였고 두 번째 조정에선 16%까지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조정 때는 변동성이 6% 수준까지 압축됐죠. 이 마지막 횡보 구간이 다음 대시세를 위한 발판이 된 겁니다. 돌파 직전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좁아진 걸 주목하세요. 이게 바로 미너비니가 말한 피벗 포인트입니다. 이 패턴이 신뢰받는 이유는 거래량 변화에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축소될수록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구간에선 매도 압력이 거의 사라지며 균형 상태가 됩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면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죠. 이 사례에선 돌파 후 10개월 동안 465%나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강력한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회복되던 시기에 넷플릭스는 남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미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횡보 구간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대다수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비싸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하지만 미너비니는 이걸 기관 매집으로 파악했습니다. VCP는 3번의 뚜렷한 변동성 축소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15%, 그 다음엔 10%, 마지막엔 5%였죠. 주가가 고점 부근을 유지하며 조정폭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수렴 현상은 공급은 마르고 수요는 강하다는 증거죠. 다음 폭발을 위해 압축된 용수철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리적 난관이 발생합니다.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걸 견뎌야 하거든요. 이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가 매수를 원하며 싼 게 좋은 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너비니의 말처럼 주식이 싼 데에는 보통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수익은 가장 강력한 시장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에 가장 강한 주식을 매수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제 미너비니의 3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봅시다. 최적의 진입점을 찾고 리스크 제한을 위한 보호용 손절가를 설정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완벽한 청산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전에 먼저 우리 멋진 커뮤니티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회원을 도와주신 분을 선정해 플럭스 차워츠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가 운영되어야 할 방식이니까요. 아직 플럭스 차워츠를 모르신다면 지금 이메일로 연락해 구독권을 받으세요. 이건 제가 매일 거래에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제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플럭스는 한 번에 15개 티커와 타임프레임을 스크리닝의 차트를 일일이 넘길 필요가 없죠. 제 설정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백테스팅 도구로 맞춤 전략을 만들고 수년간의 시장 데이터로 즉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기 전에 전략이 통할지 미리 알 수 있죠. 최고의 장점은 이겁니다. 지표의 90%가 완전히 무료이며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에서도 플럭스 차워츠를 쓸 수 있죠. 이는 트레이딩뷰의 지표 제한을 피해 여러 지표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매일 라이브 트레이딩 클래스를 여러 전략, 리스크 관리, 매매 마인드를 가르쳐줍니다. 라이브 참여가 어려우신가요? 전체 강의 녹화본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고 이 코드를 사용해 특별한 혜택을 누리세요. 우리 커뮤니티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트렌드 템플릿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템플릿으로 확실한 2단계 상승 구간의 종목을 걸러냅니다. 주가는 1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하며 151선이 200일선 위에 200일선은 최소 4개월간 상승 추세여야 합니다. 52주 신고가 대비 25% 이내, 상대 강도는 70 이상, 가급적 80에서 90대여야 합니다. 이 템플릿만으로도 종목의 90%를 즉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직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만 골라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VP 패턴을 찾습니다.
거래량이 평균 대비 40에서 50% 급증하며 VCP를 돌파할 때가 진입 신호입니다. 이것이 돌파 시 기관의 참여를 확인해주는 지표입니다. 손절가는 마지막 변동성 축소 저점 바로 아래, 보통 진입가 대비 7-8%로 잡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변동을 견디는 여유를 주면서도 하락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마크는 자본 보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이 표의 수치들이 왜 신속한 손절매가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핵심인지 설명해줍니다. 10%의 손실은 11%만 벌면 원금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50%까지 커지면 원금 회복을 위해 무려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손실과 복구 수익 간의 이런 비대칭성이 모든 걸 말해주죠. 작은 손실은 다음 수익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수학적인 감옥의 가치가 만듭니다. 심리적 타격 또한 치명적입니다. 50% 손실 후에는 조급해져서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죠.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져 계좌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손실을 작게 통제함으로써 미너비니는 기회를 포착할 유연함을 유지했습니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 크게 이기는 핵심이라고 그가 강조하는 이유죠. 포지션 규모에 대해 미너비니는 한 번의 거래에서 총 계좌의 1-2% 이상 리스크를 절대 걸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10만 달러 계좌에서 거래당 1%의 리스크를 감수한다고 치죠. 즉, 한 포지션당 최대 손실은 1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달러죠. 50달러에 돌파하는 주식을 46달러 손절가로 잡으면 주당 리스크는 4달러입니다. 1% 리스크 원칙을 지키려면 최대 250주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1000달러를 4달러로 나누면 250주가 되니까요. 너무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너비니가 연패 속에서도 살아남아 수익을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거래의 60에서 70%에서 손실이 날 걸 예상합니다. 적절한 포지션 규모 조절이 없으면 몇 번의 손실로 수개월치 수익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하지만 그 힘은 엄청나죠. 매매당 1%씩 리스크를 감수하고 10번 연속 잃어도 계좌는 10% 정도 줄어듭니다. 쓰라리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죠. 반면 매매당 10%씩 리스크를 걸고 3번 연속 잃으면 계좌의 27%가 사라지고 원금을 회복하려면 37%의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이제 그의 매도 전략을 알아볼까요? 주가가 유리하게 움직여도 희망 고문하며 버티지 않고 트레일링 스탑을 활용합니다. 초기 리스크의 2-3배만큼 주가가 오르면 손절가를 위로 올리고 추세가 꺾이면 수익을 확정짓는 방식이죠. 이걸 흔히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부릅니다. 1000달러의 리스크를 안고 진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20주 후 투자금은 2000달러의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미너비니는 수익을 지키기 위해 손절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새로운 손절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 같은 논리적 지지선에 설정하게 되죠. 기관의 매수세가 주로 유입되는 지점이죠. 이 조정을 통해 1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여유는 남겨두는 겁니다. 주가가 더 오르면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를 때마다 손절가를 올리며 체계적으로 수익을 지켜나가는 거죠. 핵심은 주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해 의미 있는 기술적 지지선으로 손절가를 옮기는 겁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이 과정을 지속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주요 지지선을 확실히 이탈하면 그때가 바로 전량 매도할 시점입니다. 이미 손절이 안 나갔더라도 이때가 최종 탈출 신호인 셈이죠. 이 시스템은 전술적 측면만큼 심리적 측면도 뛰어납니다. 수익을 단계별로 확정하면서 수익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감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거든요. 수익을 모두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도 큰 상승을 즐기며 주요 추세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놓치는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미너비니조차 거래의 60에서 70%는 손실을 봅니다. 그의 비결은 소소한 손실을 넘어선 엄청난 수익에 있습니다. 손실은 필수입니다. 이 단순한 차트가 70%의 거래에서 저도 수백만 달러를 버는 법을 설명하죠. 남들이 승률을 쫓을 때 미너비니는 확률을 이해하며 불을 쌓았습니다. 수학은 간단합니다.
8% 손실을 7번 보면 마이너스 56%, 100% 수익을 3번 내면 플러스 300%, 결과적으로 플러스 244%가 되죠. 그럼 펀더멘털은 어떨까요? 민어비니는 세 가지 가속 지표를 봅니다. 25% 이상의 가속화되는 실적 성장, 사업 확장을 보여주는 매출 성장, 운영 효율성을 나타내는 순이익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속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가 말하는 빅3죠. 여기서 거대한 기관 매집이 초강세 흐름을 만듭니다. 이제 민어비니의 전설적인 투자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 구간인 2단계에서만 거래하고 추세 조건에 맞는 종목을 필터링하세요. 적절한 거래량을 동반한 VP 패턴을 포착하세요. 거래량 확인과 함께 돌파 시점에 진입하세요. 바닥권에서 7-8% 손절가를 설정하세요. 트레일링 스탑으로 포지션을 관리하세요. 주가가 급등하면 분할로 수익을 실현하세요. 심리적 필수 요건 신고가 주식을 매수하는 배짱. 신속하게 손절하는 규율 외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인내심. 군중 심리를 역이용하는 능력. 민어비니는 체계적 접근의 힘을 증명합니다. 올바른 심리까지 더해지면 놀라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그가 5년간 기록한 33,500%의 수익은 운이 아니라 검증된 방법론을 터득하고 기계처럼 정밀하게 실행한 결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